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 몇 살인지 아세요? 46세입니다. 환갑도 못 넘기고 세상을 뜬 왕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균을 완전히 깨버린 왕이 하나 있습니다. 83세까지 산 왕.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무려 52년을 왕좌에 앉아 있었던 임금, 영조입니다. 그런데 이 영조의 어머니, 신분이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귀한 양반집 딸도 아니었어요. 부모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장수 왕 영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남긴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름 없던 이 여자가 어떻게 조선 최장수 왕의 어머니가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궁궐한 여자들 사이에도 자리라는 게 있었어요. 제일 위에는 왕비가 있고 그 아래로 등급이 나뉜 후궁들이 있고 또 그 아래에 상궁과 나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정식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이름도 등급도 없는 자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물 깃고 불 떼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정식 궁녀도 아니고 명단에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76년 7살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이 자리에 도착합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맡아줄 사람도 기댈 곳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 아이는 17해 동안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지킵니다. 그날 궁궐 문이 열리던 순간 아이의 손에 들린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그게 전부였죠. 궁녀들이 오가는 회랑을 지나 이 아이가 배치된 곳은 화려한 전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와 아궁이 앞이었어요.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자리, 밤에 가장 늦게 잠드는 자리였죠. 그렇게 이 아이는 17해 동안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몇 년 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드라마 동의요. 혹시 동의 기억하시는 분 지금 댓글에 숫자 1번 남겨주세요. 그때 브라운관에서 보셨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진짜 이야기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1689년 궁궐에 큰 정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 숙종의 후궁이었던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세울 것인가를 두고 신하들이 두 편으로 갈라졌고 결국 왕비 편이었던 신하들이 밀려납니다. 그 여파로 왕비 인현왕후까지 하루아침에 궁 밖으로 쫓겨나요. 궁궐 전체가 새로운 권력자한테 줄을 서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안 보는 밤중에 이 여자가 몰래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를 올립니다. 깊은 밤, 등불 하나 없는 회랑 끝, 어느 작은 방 문틈으로 촛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소반 하나, 그 위에 떡과 과일 몇 점이 정성껏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여자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인현왕후의 생일상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왕 앞에서 이 여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여자가 답합니다. 내일이 쫓겨나신 중전마마 생신이라 안녕을 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사람들은 다 새 줄에 섭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 사람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쫓겨난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린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짧은 장면 하나가 그날 이후 이 여자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이 여자가 숙종의 눈에 들었다는 겁니다. 1693년, 17년 만에 이 여자는 처음으로 정식 신분을 받습니다. 임신한 상태우려. 이름조차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궁궐 문서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해 10월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영수. 오래 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죠. 1693년 10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23해를 궁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온 이 여자에게 아기의 울음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 기쁨은 2달을 넘기지 못했죠. 겨울 초입, 아이는 병을 앓기 시작했고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갓 24이 된 엄마는 그렇게 첫 아이를 보냅니다. 신하들은 전에도 어린 대군이 죽었을 때 정식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이 아이도 조용히 묻자고 했습니다. 숙종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갓 24이 된 엄마는 그렇게 소리 없이 첫 아이를 보냅니다. 궁궐은 슬픔조차 오래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물을 길어야 했고 그 다음 날에도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5달 뒤 궁궐이 또 한 번 뒤집힙니다. 갑술환국. 서인 세력이 남인을 몰아내고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5년 전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 자리로 돌아오고 그동안 왕비였던 장희빈은 원래 자리인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여자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왕,
영조입니다. 시간을 훌쩍 건너뛰겠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자라서 아직 왕이 되기 전 연인군이라 불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연인군이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일하실 때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겨울옷을 지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 촘촘하게 누비는 바느질이 손끝이 다 갈라질 정도였지. 얼마나 촘촘했냐면 바늘땀 간격이 손톱 두께도 안 됩니다. 한 땀 한 땀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힐 정도로 꿰매야 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누비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83세까지 살면서 52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단 한 벌도요. 이 어머니의 이름이 숙빈 최씨입니다. 첫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낳고 궁궐이 2번이나 뒤집히는 걸 다 지켜본 이 여자는 결국 후궁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지하에서 시작해서 오를 수 있는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장례 절차를 두고 장희빈 쪽에서 자신이 한때 왕비였다는 점을 다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때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벌였다고 알립니다. 조사가 시작됐고 그해 10월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궁궐 안에서 왕비 자리를 놓고 벌어졌던 오랜 싸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기 바로 하루 전 숙종이 법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후궁은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다. 표면적인 이유는 장희빈처럼 후궁이 왕비가 됐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말 막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궁궐에서 가장 높은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한테 그 문이 영원히 닫혀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을 낳고 왕의 사랑을 받고 10수년을 버텨왔는데도 넘을 수 없는 선 하나가 그어진 거예요. 이 법이 선포되던 편전한 대신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그 안에 숨은 다른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정작 이 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 숙빈 최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후궁은 나란일이 결정되는 편전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이 소식을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엔 딱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영예롭고 귀해졌다 해도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처음부터 이 여자가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여자들의 위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도 그녀는 겉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몸가짐을 단정히 했고 평소처럼 다른 후궁과 궁인들을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 여자는 몸이 약해집니다. 치료를 위해 궁궐 밖 아들집 근처로 나가 지내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아들 곁이었지만 궁궐 밖이었습니다. 기록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바로 대궐로 달려갔다. 상상해보세요. 몸도 성취하는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궁궐로 달려가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졌고 1718년 이 여자는 결국 궁궐 밖 사가에서 눈을 감습니다. 49이었습니다. 7살에 궁에 들어가서 49에 궁 밖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여자는 통째로 궁궐과 함께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궁궐은 없었습니다. 왕이 직접 찾아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관원을 보내 조문했다는 한 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724년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딱 6년 뒤였습니다. 왕이 된 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나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당의 이름을, 지위를, 무덤의 격을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29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한 단계씩이요. 29년이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어엿한 어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한 칸씩 올리는 일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단번에 확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천한 출신의 아들이라는 공격을 평생 받았던 이 왕은 어머니의 지위를 급하게 올리면 반대 세력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견디고 조금씩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왕비로 만드는 것. 52년 동안 왕을 했는데도 이것 하나만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그 법, 3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벽이 아들의 효심 앞을 끝까지 막아선 겁니다. 대신 아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신도비를 세웁니다.
원래 왕이나 아주 높은 관료의 무덤에만 세우던 그 비석을 후궁의 무덤 앞에 세운 겁니다. 조선에서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7세의 입궁, 감추고 싶었을 법한 그 시작을 아들은 오히려 돌에다 새겼습니다. 300년 뒤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게 하고 싶었던 것처럼요. 이 사당은 훗날 다른 왕들의 어머니 신위까지 함께 모시면서 칠궁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바로 옆, 지금도 가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숙빈 최 씨는 7살에 부모 없이 궁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2달 만에 잃었습니다. 권력 다툼 한복판에서 이용당하듯 살았습니다. 왕비가 될 마지막 문은 법 하나로 하루 만에 닫혔습니다. 아프면서도 궁궐 밖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들은 조선에서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왕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어머니의 사당부터 지었고 29년 동안 어머니의 이름을 높였고 죽을 때까지 그 옷 한 벌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남긴 건 왕관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 그리고 그 아들이 평생 품고 산 기억 하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소리 없이 버텨온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남을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 이렇게 어머니를 향한 사연 하나씩은 다 품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혹은 궁금했던 왕의 어머니가 있으신가요? 이름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드라마나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로 안방 역사가 다음에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